흐름 나쁘지 않네요. 지금 이제 수익폭이 좀 확실하게 조금씩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현재 구간까지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2, 3%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매수를 권장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딱 현재 구간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스윙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은 플러스 1% 구간까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스윙 중장기 분할 매수 전략이 있는 종목들은 2%까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까는 한 1%대였고 지금은 한 2% 딱 되긴 하는데 그래도 98,000원 아래 가격까지는 될 것 같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저희 공식 매수가랑 너무 괴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 종목들은 매수가 근처에 있을 때 당일 분봉 흐름이나 시장에 대해서 막 너무 저기하지 말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5% 10% 가야 그때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생각보다 자, 저희는 모두가 매수를 말렸던 FOMC 직전에 한 종목을 편입을 했고 일단 수익폭은 안정적으로 키워져가는 흐름입니다. FOMC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할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불확실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현금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정확히 언제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의 관점대로 계속해서 저희의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건 그런 관점으로 준비된 종목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하루 이틀 봐야 되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관점대로 저희 전략을 이어갈게요. 본격적으로 12월 11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FOMC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의 연설과 함께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인 하루가 연출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상승폭은 다우지수가 1.05%, 나스닥 종합은 0.33%, S&P 500은 0.6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9%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FOMC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은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고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매수 심리가 좀 몰리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놓쳐서 안 될 포인트들은 더더욱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항상 말씀을 많이 나눴듯 일단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에 대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분명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분명하게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부담스럽다 라고 밝혔음에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한 거에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가지고 연준의 경제 전망을 보았을 때에는 2026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물가 우려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 그저 선제적인 조치다. 이런 분석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 3명이 오늘 결정에 반대를 했고 그 3명 중에 2명은 동결을 주장했고요. 한 명이 그 스티븐 미런 원래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리던 그분인데 그분은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트럼프 또한 2배를 내렸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점도표에 대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은 점도표 내년도 1회 전망이다.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점도표가 내년도 1회 인하에 대해서 되게 확정적으로 나오진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2025년이고 여기가 2026년입니다. 지금자의 기준금리 수준이 딱 이 정도인 거고 3.5에서 3.75%의 수준인 거고 거기서 4명의 위원은 1회 인하, 4명의 위원은 2회 인하. 일단 2회 인하 혹은 2회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도 절대 적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점도표 그리고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하면서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추가 인하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고 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보통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근데 올해 한 여름쯤 7월 정도부터 위원별로 의견이 꽤나 엇갈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점도표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파월 의장도 본인의 퇴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야 있었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음 의장에게 넘기고 싶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본인 퇴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케빈 해싯이죠. 다음 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트럼프의 책사로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인데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도표에 대해서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의장이 분위기를 그렇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미런이랑 케빈 해싯이랑 같이 또 하나의 단체에서 합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나 기대감들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OMC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시장 예상대로 가기야 같다. 더불어서 점도표는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무언가가 긍정, 부정을 두고 해석을 하긴 조금은 애매할 것 같다. 그냥 시장의 반응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조금씩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다가 일단 저의 기본적인 중론이고요. 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함께 중요하게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연준은 현지 시간 기준 12월 12일부터 지급준비금이 충분해질 때까지 단기 국채 매입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이제 시중은행들에서 단기 국채를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하면서 너희한테 돈을 줄게, 우리가 너네 거를 사갈게, 현금을 주고 사갈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곧바로 긴축이 종료된 후에 곧바로 400억 달러의 규모를 매입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어가지고는 매월마다 매입 규모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좀 밝혔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이 될 것인지는 계속해서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스탠딩 레포라거나 TGA 잔고, 그리고 지급준비금에 대한 규모를 보면서 아마 유동성 공급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연준이 긴축을 종료하고 나서 분명하게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 곧바로 움직인다, 이 포인트가 있을 거고, 400억 달러라고 하면 당장으로서 봤을 때 그 규모가 엄청나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이 고용에 이어가지고 현재 유동성 경색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좀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함께 이해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는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조금 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지고는 오라클이 지금 시간외에서 한 10%대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시장에서는 162억 달러가량, 좀 더 자세히는 162억 10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6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년 대비 14%가량 분명히 성장을 보이긴 보였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부분, 그리고 주요 사업 분야라고 꼽을 수 있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분야 또한 분명한 고성장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발표된 오라클의 RPR,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이 되었는데 아직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매출로 잡히지 않는 그 규모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시장에서도 예상치와 생각보다 좀 다르다, 이 포인트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대규모 AI 계약을 많이 체결한 것은 맞지만 그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간의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긍정적인 숫자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AI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한 차례 다시 조금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오늘 금리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이 환호한다고 하면은 이제 큰 불확실성이 걷혀지면서 시장은 AI 중심의 순환매를 한 번 더 강하게 연출시킬 것 같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오라클의 시간의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일단 당장은 충격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다음 매집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변수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고, 아마 저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움직임이 막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 이상은 다음 주에 한 종목을 더 매집 종목으로서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AI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까지는 조금 지양하겠습니다. 오라클에 대한 내용이 국내 증시에서 오늘 반영이 곧바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내일 미국 본장에서 좀 크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간외 10% 하락이면은 좀 사실 크게 하락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내일 미국장에서 반영이 되고 그게 내일 국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 대해서 일단 오늘 오전은 조금은 지양하겠습니다. 일단 보유 종목 위주의 흐름 보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11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흐름 나쁘지 않네요. 지금 이제 수익폭이 좀 확실하게 조금씩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현재 구간까지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2~3%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매수를 권장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딱 현재 구간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스윙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은 플러스 1% 구간까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스윙 중장기 분할 매수 전략이 있는 종목들은 2%까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까는 한 1%대였고 지금은 한 2% 딱 되긴 하는데, 그래도 98,000원 아래 가격까지는 될 것 같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저희 공식 매수가랑 너무 괴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 종목들은 매수가 근처에 있을 때 당일 분봉 흐름이나 시장에 대해서 막 너무 저기하지 말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5% 10% 가야 그때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생각보다. 자, 저희는 모두가 매수를 말렸던 FOMC 직전에 한 종목을 편입을 했고, 일단 수익폭은 안정적으로 키워져가는 흐름입니다. FOMC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할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불확실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현금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정확히 언제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의 관점대로 계속해서 저희의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건, 그런 관점으로 준비된 종목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하루 이틀 봐야 되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관점대로 저희 전략을 이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단기 종목을 진입한다고 하면 가장 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산일전기 한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심텍 있습니다. 물론 뭐 심텍 홀딩스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 최근에 좀 안 좋은 내용들이 하나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곧바로 심텍의 큰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이라서 단기 관점으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해가지고 이 종목은 신중하게 보고 있긴 한데, 모멘텀만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옵틱스의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FOMC 전에 슈팅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은 안 나왔었고, 다시 뭐 한 43,000원 이 정도 가격까지 눌려준다면은 또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눌렸으면 희망을 하는 종목이고, 그 다음 후순위로는 뭐 두산퓨얼셀,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공급에 대해서 지금 원전, 친환경 다양한 내용들이 부각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 꼽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이 저도 무조건 이게 필요해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내용이 좋기는 해요. 다른 것들은 수년 걸려가지고 이제서야 그 설비를 하고 공급을 시작할 수 있는데, 연료전지는 6개월이면 곧바로 공급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좀 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어차피 준비가 되었고,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장의 방향만 좀 더 확실히 나와준다면은 종목은 곧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유 종목 흐름이 좋네,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 참 웃긴 게 뭐냐면은, 금리가 웃기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웃긴 게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셧다운이 종료가 된 직후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열의 9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 셧다운 동안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도 않았고 집계가 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 여론이 되게 우세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셧다운이 시작될 때에는 이제 경제 지표 발표를 못한대. 그러면 연준은 무서워서 혹은 선제적으로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어. 이 여론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은 많겠죠. 야, 누가 금리 인하 못한다고 했대. 누가 금리 인하 못한다고 했대. 시장이 이 내용을 부각시키는 거지. 이때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필연적이다. 이번에 무조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알 수 없다. 그 누군가의 발언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현혹되지 마라. 동조하지 마라. 달러를 봐라. 달러와 국채의 움직임을 보는 게 가장 그 신뢰가 높은 방법이다. 그 당시에 달러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까놓고 볼 수 있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를 제가 계속해서 까보면서 결국 이것들이 가리키는 결은 금리 인하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제 방법이 맞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맞췄다고 지금 저를 띄우는 것도 절대 아니겠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떠드는 걸 다 고지곳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무튼 중요한 거는 저희는 3가지에서 4가지의 시나리오를 분명하게 세워뒀었고 시나리오 안에서 오늘 연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에 맞는 저희의 대응 전략은 뭐였습니까? 이틀 정도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을 때 그때부터 움직인다. 중장기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단기의 경우는 달러의 움직임을 하루 이틀 정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대로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저는 내일 금요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